아니 원래 달려있던 건가? 처음 봤어요. 안 보여줬어요. 잘했어. 자, 지금까지 나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외부 지문 1, 뭐랑 관련된 질문이었어? AI 지문. AI 보이스였죠? 포스트잇으로 있어요. 아, 있었어? AI 보이스, AI 음성이라고 그냥 한국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고 빨리빨리 나가야 될 부분에 가봅시다. Scientist fear, 누가 뭐예요? 과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People will fall in love.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까봐 with AI voices. AI 음성. AI 음성에 Open AI, the company that owns the ChatGPT. 챗GPT를 소유하고 있는 OpenAI 회사는 그렇지. 오픈 AI라고 해서 지금 문장에서 밑에 끝에 없이 같이 뭐가 나왔어? 고유명사가 등장을 했지. 고유명사에 대한 설명이 다시 붙어있죠.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야? ChatGPT. 챗GPT를 소유하고 있는 그렇지. ChatGPT를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는 is worried.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합니다. 뭐 걱정해요? The people may become emotionally depend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AI에게 네, 사람들이 정서적 혹은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까봐 어디에? AI 인공지능에. 그렇지. Artificial intelligence. 얘를 줄여서 썼을 때 우리가 비로소 뭐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AI라고 부르던 친구겠죠? 됐습니까? 자, the company has released a new advanced voice mode. 회사는 회사는 고급 음성 모드를 네, 새로운 고급 음성 모드를 발표했어요. The chatbot has lifelike voices. 챗봇은 챗봇은 사실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실감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They are almost indistinguishable. 사람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목소리예요, 그렇지? 뭐가 from human voices. 인간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와 그렇지. 그럼 제목부터 정리를 쭉 해보자면, 자, 오픈 AI. 이 회사의 우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AI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 정서적인 의존을 하게 될까봐 그것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야,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왜 이런 걱정을 갑자기 하게 됐냐라고 해서 봤더니 이 오픈 AI에서 새로운 고급 음성 모드를 뭐 했어? 출시했어요. 이 고급 음성 모드는 어떤 거래요? 사람과 실감나는 목소리래요. 네. 사람과 구별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 네. 안 되더라. 자,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AI랑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아무리 기계를 통해서 듣더라도 뭐 전화기를 통해서 듣더라도 구분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지금까지는 구분을 할 수 있었어. 왜? AI는 누가 봐도 뭐 톤이 일정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엉뚱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계들이 갖는 특유의 특징들이 거기 안에 다 묻어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기계가 갖는 특징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 모드가 나온 거야? 네,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특징. 네, 사람의 특징을 그 음성이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나오는 그것들을 저 고급 음성 모드가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scientist fear 이라고 해서 지금 두 개 무슨 관계예요? 네, 주술 관계 확인했죠. 그 다음 문장에 또 뭐가 있어요? 주술 관계 확인했어요. 그럼 주어 동사 한 세트, 주어 동사 두 번째 세트 나와 있죠. 자, 그렇게 우리는 문장에서 내 마음대로 주어 동사를 두 세트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 문장 속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얘네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녀석이 누구였다? 접속사라는 녀석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 사이에 원래 있어야 될 누가 생략이 됐다? 네.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다. 근데 집 나가는 접속사 여러 마리였나? 아니요. 한 마리밖에 없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도망친 친구가 있어요. 걔가 누구예요?
명사절 접속사들. 자, 이 친구의 이름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앞에 앞에 필이라는 뭐, 타동사가 있고 네, 뒤가 앞에 명사랑 타동사가 나와 있죠. 타동사는 뒤에 뭘 들고 와야 하는 녀석이에요? 목적어.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녀석이에요. 다시 말해 사라진 대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무슨 자리에 들어가요? 목적어 자리 들어가요. 그럼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였다는 사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부터 명사입니다 라고 해서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명사절 접속사의 특징은 한 가지를 더 따져주셔야 돼요. 어떤 특징을 따져주셔야 되죠? 뒤가 완전한 완전한 문장이다. 네, 완전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수거 표현으로 알아둬야 될 거 뭐가 있을까? fall in love. 오늘 with 누군가 사랑에 빠지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내려가시면 OpenAI라는 이 명사만 우리가 주어지고 문장을 넘어갔을 때 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조금 어려워요. 물론 관심이 많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오픈AI를 듣자마자 그 회사 하고 바로 알아듣겠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유명한 회사는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얘는 말이야 회사란 말이야 기업이란 말이야 라고 해서 사이에 뭘 찍어줬어? 그렇지, 동격의 컴마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컴마 이름은 동격의 컴마입니다. 동격의 컴마라서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대답을 잘해주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대답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면 대시 나와 있는데 우리 대세 기점으로 해서 확인을 두 군데를 해줄 거야. 첫 번째 어디 확인해줘요? 앞에 명사가 있는 거. 앞에 명사가 있는가 있습니까? 예. 네, 명사 있어요. 두 번째 거 확인할 거예요. 뒤가 어떤 뒤가 불안정한 불안전한 구조가 있는가? 불안전합니까? 네. 네, 어디가 불안전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사라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문장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잡으면서 풀 때는 반드시 뒷문장이 어디가 불안전한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풀어야 문제의 근거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대 뒤에 그냥 불안전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 꺽쇠 이렇게 끼워넣는 표시 누가 어떤 자리가 사라져 있냐라는 걸 똑바로 밝혀주세요. 자, 그러면 이 대세 이름이 이제는 결론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대세 이름 뭡니까? 앞에 주격 명사가 관계 있는 대명사죠. 명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더라. 됐습니까? 자, 한 단계만 더 나아갈게요. 지금 주간대라고 했으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 자리에 own을 쓸 것인지 own즈를 쓸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 원래 동사는 누굴 보고 모양을 선택해줘? 주어를 보고 선택해줘야 돼. 그치?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의 취급을 해주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어를 보고 취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치? 근데 이 문장에서는 대과 own 사이에 주어가 지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없어요.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보고 선택을 해줘야 앞에 된다?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선택해줘야 된다. 그 사이에는 그이 문장 왜냐면 두 개를 합친 건데 때문에 저 대시 공통점을 앞에 있는 삭제한 거여서 서대사 명사의 명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삭제를 한 문장이어서 대과 사라진 주어는 같은 같은 관계였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다시 대과 앞에 있는 명사와 사라진 주어는 무슨 관계예요? 같은 거. 같은 관계였습니다. 두 문제가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지워버린 거라고 설명해 줬었어요. 됐지? 다시 그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럼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모양은 누굴 보고 선택한다? 앞에 있는 명사.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본다. 왜 앞에 있는 명사를 봐야 한다? 대가 앞에 있는 명사는 명사와 사라진 주어는 주어는 같은 같은 관계였기 때문이죠. 다시 해줄게요. 다시 왜 명사를 보고 스위치하라고요? 명사와 사라진 주어는 같은 관계였기 관계여서 때문에. 다시 뭐라고요? 명사와 사라진 주어는 같은 관계여서 네, 얘네들이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얘보고 스위치해줄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 윗모양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장을 봤더니 얘네들을 다 지우고 봤더니 얘랑 스위치해서 동사의 모양도 좀 한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worried라는 단어를 보시면 얘가 어떤 정보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어요? 감정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래서 감정을 전달해주고 있는 녀석이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줬다? 감정 분사라고 불러줬다. 그래서 BPP 전체로 동사 처리하지 않고
worried 자체에다가 감정 분사 형용사로 나왔기 때문에 보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점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 분사의 모양은 몇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었어. 분사의 모양에 누가 있었지? ING랑 ING랑 PP. PP가 있었지. 그럼 두 가지 모양의 ING와 PP가 나와 있는데 ING와 PP 중에서 이 자리에 지금 누굴 선택했어요? PP요. PP를 선택했어요. 감정과 관련된 분사에서는 PP가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눈물 흘리는 친구 떠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PP, 감정을 느끼니까 울고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이거 집중 잘해봐. 여기까지 봤을 때 이미 문장에 주어 있어 없어? 있어요. 동사 있어 없어? 있어요. 보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몇 형식이에요? 2형식 2형식으로 이미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 나왔지. 다시 앞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라는 구조를 만족할 수가 있더라. 그럼 얘가 2형식 구조로 이미 나올 게 다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나올 게 전부 다 나왔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나올 게 다 나왔는데 내가 그 문장에다가 무언가를 더 끼워 넣고 싶대. 그러면 뭘 끼워 넣어줄 수 예쁜 있다? 쓰레기. 예쁜 쓰레기만 넣어줄 수 있어요.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어 나올 게 다 나왔는데 여기에 내가 무언가를 더 끼얹을 때는 뭐만 얹어줄 수 있다? 예쁜 쓰레기만 얹어줄 수 있다. 왜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예쁘기는 해 라는 녀석들만 얹어줄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이 예쁜 쓰레기에 해당하는 거 우리 구문 분석할 때 뭐로 처리해줬어? ADM. ADM 처리해줬지. 그럼 봐봐. 그럼 이 대부터 끝까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DM. 네, 예쁜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럼 예쁜 쓰레기를 이끌어야 되니까 여기서 대세 역할은 무엇이라 할 수 있다? 접속사.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무슨 절 접속사야? 부사절. 부사절이에요. 여기서 명사절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주어, 동사, 보어 이미 문장에 이 형식이 다 나왔는데 명사가 끼어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절 접속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정지호네. 왜? 부사들도 복사는 시간 이유냐고 그거 그것도 거기 안 들어가요, 지금. 네, 시조형에 들어가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문장으로 나와 있어서 알려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사절이 사실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worried. 네,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럼 감정 형용사 설명해주고 있는데 앞에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그 감정의 원인을 알려주는 거 우리 어떤 문법에서 배웠어? 네, 투부정사에서 배웠죠. 그럼 이거 축약해서 쓸 수 있어. 어떻게? For people to become emotionally dependent on 이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축약해서 쓸 수 있어. 학년이 올라가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제 니네가 뭘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구라는 개념에서 절로 확장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절이라는 개념에서 구로 축약을 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절에서 구의 축약은 분사 구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처럼 부사절로 나와 있을 때 얘를 투부정사로 축약하는 거. 그래서 똑같이 감정의 원인을 알려주는 거 혹은 관계사절에서 축약을 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만드는 것 등에 대해서는 수준이 더 올라갔으면 이해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 안 할게요. 들어 모르겠죠? 아니,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혼자 찾아라면 못 찾겠죠? 아니 그 대를 부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건 처음 알았어. 그냥 그럼 오늘 알아치면 되죠. 근데 너 부사적으로 쓸 수 있는 대표였어. so that. 아 네, 떨어진 so that. 걔는 소랑 짝꿍일 때의 대시죠? 네. 얘는 조금 독특한 그거랑은 다른 대시기는 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 이건 다 집중해야 돼. 승민이 너무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도 돼. 알겠지? 자, 여기에서 니네가 집중해서 알아야 될 수학표현 뭐가 있냐면 be, depend on. dependent, 원 on이 나와 있죠. 됐습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dependent이에요. rely on인데요. 네, reliant도 돼요. 이 reliant도 있는데 그거 지문에 안 나왔으니까 거기서 안 갈게요. dependent가 되면 얘는 품사가 뭐가 된 거야? 형용사가 된 거죠. depend가 되면 품사가 뭐가 된 거야? 동사가 된 거죠. 그래서 바꿔 쓰려면 앞에 dependent가 되려면 be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바꿔 쓸 수 있는 형태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쌤 그러면 그 대절을 to become 뭐라고
become to. 어차피 to 다음에 네가 이걸 become으로 썼잖아. 그럼 여기 똑같이 쓰면 되지. 아 그러면 근데 사람이 주어가 얘랑 다르잖아. 네. 그럼 얘 의미상의 주어로 선택을 써주면 되지. 응, 여기까지 해서 모르셔도 돼요.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이거 여기까지 아직 안 가도 돼요. 알겠지? 나중에 좀 더 실력 올르고 3학년 가. 알겠지? 갑자기 기분이 딱 좋아. 이거 화목토반에도 명규랑 혜성이한테만 설명해줬어. 나머지 몰라도 돼. 알겠지? 자, 그 아래로 내려가시고요. relate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relate 원래 뜻이 뭐예요? 공개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맞아. 이 뜻이 가장 기본값이야.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게 가장 기본값이에요. 잘하셨어요? 자, relate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값은 원래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내가 뭐 했던 거? 잡았던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 내가 잡은 물고기를 풀어주는 거. 내가 잡은 동물을 풀어주는 거. 이게 relate의 원래 기본값이야. 근데 여기서는 뭘 풀어줬대? 기술. 새로운 기술을 풀어줬다지. 그럼 기술을 풀어주면 뭔가 이상하잖아. 해석을 할 때 우리 그 한국어로 그렇게 의미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출시했다, 발표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영화에다가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개보다는 출시. 영화, 새로운 영화 상영. 개봉 이라는 용어도 있죠. 그치? 개봉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상영은 그냥 보여준다라는 의미고요. 새로운 영화가 개봉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셔야 돼요. 한국어 공부. 알겠지? 자, 그래서 근데 그 발표했다를 공개했다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는 공개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내려가시고요. 이런 like, like처럼 낯선 단어 나와 있으면 그거 좀 외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대시 등장을 했네, 그치? 대시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 몇 가지 포인트 살필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포인트 살펴줄 거랬어. 첫 번째는 명사가 있는가? 앞에 명사가 있는가를 살피죠.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앞에 명사 있어요. 두 번째, 뒤에 불안전한 뭐가 자리가 완전한가 완전한가. 불안전한가를 살펴주셔야 돼요. 뒤 부조식 완전히에요, 불완전히에요? 불완전해요. 어디가 불완전해요? 주어가 빠져요. 네, 주어가 없어져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어요.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주어 없대요. 그러면 대세 역할은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괄호를 치고 형용사절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 아까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이 동사 자리가 is가 맞나 are이 맞나 누구 보고 선택해야 돼?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선택할 거라 그랬어. 근데 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선택해줘야 한다 그랬지? 명사와 사라진 명사는 주어가 같은 같기 거여서. 때문이에요. 그렇지. 다시 왜 우리는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 모양을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해줘야 된다 했죠? 명사와 사라진 주어가 모양은 같은 같아요. 관계여서.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거 distinguish from 뭐가 구별하다. 근데 여기서 distinguish라는 단어에서 앞에 in이 붙어있으니까 반대겠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거 표현으로 from 전치사 같은 거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distinguish 다음에 또 어떤 전치사가 쓰이는지. 근데 혜성이랑 명규도 아까 그거 처음 한 거예요? 아니 옛날에 언제 한번 독해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혜성이 바로 캐치하던데? 혜성이 좀 그런 게 빨라. 혜성이 숙제는 더럽게 안 하는데 근데 빨라. 이게 지난번에 학교에서 어. 그 코피 엄청나던데요? 몸이 좀 약해. 예, 병원 가서 코 지져야 돼요. 나도 어렸을 때 코 짖었어. 코피 하도 나와줘. 근데 코피가 그냥 나는 게 이게 코에서 뚝뚝하고 이게 콧물처럼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정맥혈관 같은 게 터진 거거든. 근데 정맥혈관이 터지면 피가 약간 덩어리져서 나와. 그 약간 선지해장국에 있는 그 덩어리 있지. 그런 것처럼 코에서 덩어리가 왈칵하고 울컥하고 약간 덩어리진 게 이렇게 코에서 나오거든. 그럼 약간 코가 막히기도 해. 그래서 짖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they can have a conversation. 그들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그것들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여는 기침 너무 심할 것 같으면 마스크 끼고 오세요. 그다음에 laugh at the right time. 적절할 적절한 시간에 때 웃고. 적절한 타이밍에 웃어줄 수도 있고요. Interject with and 흠이라고 끼어들 수 있다. 네, 그렇지. 이런 말을 하면 끼어들 수도 있고요. And deal with interruption. 그리고 대처할 수 끼어들기에 있다. 대처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사람과 구별을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뭐라 그랬었죠?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요. 네,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데 사람의 특징으로 묘사한 게 뭐야? 여러 가지 감탄. 실시간 대화가 첫 번째였고요. 감탄사. 그다음에 두 번째, 적절할 때 웃어줄 수 있죠. 나중에 해봐야지.
이제 보통 쓰는 거잖아. 그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대답이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을 때 좀 생각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 그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끼어넣는 말들 있지. 그거를 이제 누가 묘사하기 시작한 거야? AI가 이게 이제 챗봇이 그걸 이제 써먹기 시작한 거야. 그 음성 모드를 하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끼어드는 거에 대처. 끼어들게 대처. 그럼 끼어들게 대처라고 하면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하는데 이런 거야. 예를 정치할 들면 때. 옛날 같았으면 AI한테 야 그거 말고 AI가 막 말해주고 있는데 끊어버리고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찾으라니까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이제 좀 얘가 찾으라고 한 뒤에 명령어만 듣잖아. 그럼 이제 AI가 근데 그걸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었어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약간 대처도 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이제 진짜 사람 같겠어 안 같겠어? 완전 사람 같아지겠지. 신기하다. 됐습니까? 쌤 해보셨어요? 나 안 해봤어. 나 갈 수 없어 그래요. 자, an OpenAI report cites. 한 오픈AI 보고서가 말하길. 그렇지. 한 OpenAI 보고서가 말했죠. There is a human sounding voices. We need people to rely on AI. 사람처럼 들리는 목소리는 사람들이 AI를 의존하게 만든다. For friendship and love. 우정과 사랑에서. 그럼 우정과 사랑은 뭘 표현하는 거야? 감정은 네, 정서적인 면이죠. AI의 목소리가 그 전까지는 사람과 구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전까지 됐어요. 거야. 그 전까지 저 새로운 고급 음성 모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이제 AI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구별을 할 수 있었어. 저게 도입되기 전 말을 들어. 저 모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구별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구별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 구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특징이 많아지게 되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AI에게 뭘 의존하게 되는 거야? 우정과 사랑과 관련된 어떤 정서적인 면들을 의존하게 된 거지. 자, it cautioned. 그것도 경고했다. 그렇지, 그 보고서가 경고를 해줬다는 거겠죠. Users might form social relationship with AI. 사용자들은 AI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지도 사용자들은 모른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지도 몰라요. 누구랑? AI와 reducing their need for human interaction. 사람 간의 관계, 필요를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면서. 그러면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사람 간의 줄이면 관계. 일어나라 그랬어. 사람 간의 대화 맞아요.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형립하겠죠. 대화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람과 우정 같은 정서적 부분에 의존도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게 됐지. 됐습니까? 이 AI한테 의존도가 상승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뭐야? 사람의 의존도는 저하되더라. 사람과의 의존도는 많이 떨어지게 됐더라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나와야겠는가 보지. 자, 일단 문법을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원래 동사 누구였어? have라고 해서 동사가 나와 있었지. 근데 뒤를 갔더니 컴마가 찍히고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 laugh라고 하는 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또 나왔지. 그 다음에 또 컴마가 찍히고 뭐가 나왔어? interject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and가 나오고 deal with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지. 그럼 이거는 뭘 한 거야? 정유동사를 나열한 것이다. 동사가 몇 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4개. 4개지. 그럼 사이사이에 계속 접속사를 써준다고 했어? 안 써준다고 안 했어? 써줘요. 네, 안 써줘요. 마지막에만 접속사를 써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지금이야 선생님이 괄호를 쳐주고 부분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이는 거지.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바로 안 쳐져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똑바로 해석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스스로가 끊어가시고 스스로가 괄호를 치면서 문장을 찾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이걸 to interjection이라고 그 은근슬쩍 붙여놨어. interjection 이렇게 붙여놨어.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무조건 틀리죠. 왜? 지금은 딱 선생님이 보여줬잖아. 이게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서 동사 원형 자리로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거 틀린 게 뭐지? 근데 니네가 시험 볼 땐 이거 보일까? 안 보여. 네, 그래서 스스로 괄호를 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참여일도 졸립죠. 자, 그 다음 문장 빨리 내려가 보면 스테이트 여기서 지금 품사 뭐로 쓰였어요? 동사.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요. 네, 타동사는 뒤에 뭘 들고 와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 들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자, 목적어 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 자리 들어가면 품사, 명사 나와야겠지? 그럼 여기서 대세 역할은 뭐야? 명사 접속사들. 네, 명사절 접속사겠죠? 이게 엄청 구조? 완전 구조. 완전 구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저 여기서 lead라고 하는 동사 몇 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오형식 동사. 근데 이거 사역이야? 아니요, 일반 아니죠. 지각 동사야? 아니요. 준사역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원형이나 ing 들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절이 어떤 모양? 투부정사 반드시 들고 와야 되더라.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친구 나오네요. rely on이라고 나와 있어요. rely on이라고 하면 몸에 의존하다. depend on, be dependent on까지 나오셔야 돼.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려가시면 자,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전면부 나왔으니까 이거가 쉬워. 그럼 문장 구조에서 지금 필요한 거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다 나왔어. 근데 컴마 ing는 무엇으로 쓰인 거다?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그래서 뭐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분사구문.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내열 니즈의 대열은 누구야? 소셜 릴레이션십스의 니드야? 누구의 필요성이야? Human interaction. Reducing their need, 그들의 필요를 감소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열은 누구의 필요예요? 유저. 유저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유저일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 정답 찾은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정신 좀 더 차려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마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도 이거 마저 다 나가고 2회 모의고사 2회도 처리를 해야 돼서 시간이 모자랄 거야. 모의고사 2도 나가, 외부지로 2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평소처럼 지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 N반은 잘하고 있는데 일찍 와서 내가 해야 될 거 채점도 빨리 끝내놓고 데일리도 빨리 끝내놓고 최대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모의고사 1회에서 질문 생긴 거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따가 사진 찍어. 다 보내. 10개 보내도 되고 20개 보내도 돼. 몇 개 보내도 상관없어. 알겠어? 네. 하나만 띡 보내고 끝내지 말고 10개 보내도 되고 20개 보내도 되고 은성이는 만약에 해석이 막힌 문장 있으면 그거 질문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뭘 질문을 해도 되니까 이거 알겠지, 맞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선비가 영상 좀 꺼줄게요.